데이 48 넘어왔고요. 첫 번째는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의 위치를 보니까 저 후반부에 있네요. 문장 보니까 이러한 매우 작은 추가적인 인지적 부하가 였습니다. 그저 충분했어요. 뭐 하기에? 이거 하기에. 내용상 보니까 인업트 형태가 보이고 있죠? 뭔지 모르지만 이거 하기에 이 정도의 작은 인지적 부하면 충분했다는 거야. 인지적 부하니까 뭔가 신경 쓸 게 많았다는 게 되겠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여기 대학교 교수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연구가, 이게 주어네요. 연구가 입증했다, 보여줬다. 뭐를? 그저 어떻게 우리의 의지력이 작동하는지를.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를 치도록 할게요. 어떻게 우리 의지력이 작동하는가를 보여준 실험이 있었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희는 그 교수가 되겠죠? 그 교수가 쪼갰다는 얘기야. 스피릿이란 말은 나눴다는 얘기인데 뒤에 보면 into까지 연결되겠죠? 총 165명의 언더니까 아직 졸업하지 않은, 즉 학부생이라고 하죠. 학생들을 나눈 건데 뒤에 관계대명사절을 꾸미고 있죠. 그 학생들은 바로 다이어트 중인 학생들이란 말이야. 현재 살을 빼고자 하는 학생이 총 165명이 다 참가한 겁니다. 그 학생들을 크게 몇 그룹으로? 총 2개의 그룹으로 나눴고요. 두 번째 and가 연결되면서 질문했다는 얘기야. 감 잡았겠지만 동사 1번 and 묶이고 동사 2번입니다. 병렬 구조는 항상 A, B를 잘 구분지라고 했죠. 이때 말한 대문 앞에 있는 165명이겠죠. 뭐 하라고 부탁했습니까? 미래지향적 준사역 동사니까 to가 오겠지. 기억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either A or B, 물론 발음은 either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자리 숫자입니다. 17, 26 이런 거 외우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7이니까 7자리겠죠.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7개를 외우라고 한 거야. 이제 알겠죠? 아까 봤던 약간의 인지적 부하가 늘어나는 게 바로 여기겠죠? 7자리를 외우면 조금 더 인지적 부하가 늘어나겠죠? 자, 이 두 가지 업무는 둘 다 well within이란 말은 충분히 어디 안쪽에 있었다는 건데 평균적인 사람의 인지적 능력의 안쪽에 있었다. 내부에. 즉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7자리 외우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연결사 and 나오고 나서 문장 병렬입니다. 이때 말한 대인은 앞에 있던 여기 165명의 학생들을 봤겠죠. 그 학생들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쓸 수 있었다는 얘기야. 뭐를? 많은 시간을. 자, 이때 as가 있으니까 동등기호겠죠. 그 학생들이 필요했던 것만큼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다. 즉 시간은 충분히 줄 테니까 7자리, 2자리 외워봐라 한 겁니다. 자, 실험은 이해됐죠? when부터 컴마까지 한번 묶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165명의 학생들이 자, be ready니까 준비가 되었다. 즉 다 외웠을 때 그 학생들은 would는 이제 will의 과거니까 뭐뭐 할 예정이었죠. 그런 다음에 진행하는데 아마도 어딘가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는 얘기야. 이 방을 꾸며주기 위한 관계부사 where가 나오죠. 늘 말하지만 관계부사 where 뒤에는 완벽한 문자가 나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그들은 거기에서 암송할, 즉 외울 예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 그렇죠? 한 그룹은 2자리 숫자를 외워야 되고 한 그룹은 7자리 외워야 되겠죠. 자, along the way란 말은 그 길을 따라서, 즉 가는 도중에 그 165명의 학생들은 수동태니까 제공을 받은 겁니다. 뭐를? 간식을. 왜 받은 거야? 참여해줘서 고맙다는 의미겠죠. 그 연구의 말입니다. 자, 이때 그 간식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나 봐요. 그 선택은 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콜릿 케이크였고요. 그게 아니면 한 그릇에 과일 샐러드였단 말이야. 자, 이거를 한번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를 파란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유는 간단하죠. 앞쪽에 있던 빨간 색깔은 뭐야? 그렇지, 지금 얘들 다 뭐하는 학생들입니까? 다이어트 하는 중이라고. 다이어트. 살을 빼야 되는데 이 초콜릿 케이크라고 하는 건 죄책감을 주는 즐거움, 맛있는 거라는 얘기고요. 뒤쪽에 있는 한 그릇의 과일 샐러드는 당연히 건강에 좋은 간식이었다는 얘기야. 이거 유혹, 이거는 건강에 좋은 거. 자, 여기서 히어리즈란 말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더 키커, 이때 말한 키커라고 하는 건 발로 뻥 차는 거니까 우리말로 의외의 결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뜻밖의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 학생들인데 후가 꾸며주겠죠. 어떤 학생들? 실험을 했던 건 더 과거니까 had pp가 쓰입니다. had pp면서 또 수동태겠죠. 즉 받았던 학생들입니다. 7자리 숫자를 암기하라고 배웠던 학생들까지 묶어야 됩니다. 자, 인지적 부하가 높았던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들은 어때요? 거의 몇 배? 2배였단 말이야.
자, 여기 보시면 as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데 뒤에 as는 누가 봐도 알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 be likely to 기억나죠? 뭐뭐 하기 쉽다, 선택하기 쉽다는 거야. 뭐를? 그렇죠. 케이크를. 몸에 안 좋지만 맛있는 유혹, 빨간색이 맞겠죠? 이 달콤한 유혹, 건강에 안 좋고 그리고 살찌는 이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2배였다는 얘기야. 뭐보다? 뒤에는 원래 as 도우지 나오겠죠? 어떤 사람들이야 더 과거에 받았던 바로 2자리 숫자를 암기하라고 받았던 학생들보다가 지금 생략된 겁니다. 요 케이크 뒤에 요 문장이 반복되기 때문에 빠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겠죠? 여기서 말한 이 자그마한 추가적인 인지적 부하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2자리가 아니라 7자리 외운 거.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야. 뭐 하기에? 그렇지, 여기 있던 초콜릿 케이크, 즉 죄책감을 느끼는 즐거움을 선택하기에, 즉 유혹에 굴복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야. 다이어트를 방해한다, 뭐 그런 걸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바로 봅시다. 다이어트를 방해하기에 충분했다. 정답 몇 번 될까요? 그렇죠. 정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이 프리벤트라는 단어는 막다, 예방하다는 거고요. 여기 있던 프루던트라고 하는 건 신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중한 선택은 뭘 뜻하겠어? 그렇지. 다이어트 중이니까 난 신중하게 뭐를 먹었어야 됩니까? 여기 있던 과일 샐러드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신중한 선택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즉 유혹에 졌다는 걸 바꿔 쓴 게 4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되겠죠.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졌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들의 의지력이 증가한다. 말도 안 되겠죠. result는 뭐뭐를 초래한다니까 더 많은 인내심을 초래한다. 말도 안 되고요. 업셋은 상쇄시키는 거죠. 설탕 먹었던 걸 상쇄시키면 그만큼 단 거 먹은 걸 빼는 거니까 뭐 운동한다 뭐 그러는 건데 관계없겠죠. 정답은 4번인 거 알 수 있겠고요. 나머지 공부 차례 봅시다. implication이라고 하는 건 함축적 의미, 즉 여기에서의 결론은 입니다. 굉장히 staggering, 우리말로 충격적인, 놀라운 일이었다는 얘기야. 즉 지금까지 봤던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 is like란 말은 뭐뭐 같다는 얘기죠. 사실은 뭐 같다는 얘기야? 근육 같다는 거야. 자, 대신 근육을 꾸며주겠죠. 그 근육은 사실은 피곤해집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그리고 사실은 필요하죠. 뭐가? 휴식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즉 근육이 쉽게 피로해져서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모두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친다는 거야. 2자리 수를 외울 때보다 7자리 외우면 금방 지쳐서 의지가 약해지니까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에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이 글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봤던 의지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처럼 쉽게 지치는 근육처럼 작동하죠. 그래서 뭐가 크면 인지 부담이 크면 어쩔 수 없이 유혹에 쉽게 굴복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글의 순서를 찾는 겁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들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박스 문장 보니까 주어는 우리 전통이야. 우리 전통이 지금 장려한단 말이야. 누구한테? 우리한테. 미래지향적 준사역 동사니까 투부정사 온다고 했죠? 생각해보란 말이야. 정의를.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think of A as B라는 게 있죠. 즉 정의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어떤 이슈, 문제라고. 어부는 동격이겠죠? 동등한 기회의 문제라고. 뭘 위해서? 모든 개인들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네요. 모든 개인들이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 whatever 자체도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든지야 든지, 뭐든지 그나 그녀가 바라는 건 뭐든지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우린 지금 justice, 정의를 생각하는데 정의를 뭐라고? 뒤에 있는 공정한 뭐라고? 기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기회라는 미래지향적 명사는 뭐가 꾸민다고 그랬습니까? 투부정사가 꾸민다고 그랬지.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조 for가 나온 것 뿐입니다. 즉 모든 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뭐든지 그거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다. 그런 문제를 보란 얘기야.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도록 부추기는 게 누구야? 우리의 전통이라고. 사실 좀 약간 불안하죠. 전통은 낡은 것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 이 꼴이 있으니까 동등한 기회라고 하는 거 앞서 말했던 여기 정의에 대한 다른 표현이겠죠. 이것은 보장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공정한 법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적 절차에 의해서. 자,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법과 절차라고 하는 게 사실은 applied, 적용되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in the same이란 말은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즉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 절차.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란 뜻입니다. 자, 좋은 얘기예요. 정의에 대한 아주 좋은 플러스적 개념이 처음이고요. A가 첫 번째로 아닌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보통 A는 첫 번째 아니라고 했죠. thus, 따라서면 순접이니까 지금 플러스가 이어져서 계속 플러스로 가는 게 맞겠죠. there could be란 말은 있을 수 있다.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income이란 말은 소득에 있어서. given이란 말은 주어진 거니까 누구한테 주어진 거야? 사람들한테. 그것도 다른 occupations이란 말은 직업. 어디에서? just란 말은 정의로운 의미가 되니까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단까지 묶어놓고 so long as란 말은 뭐뭐 하는 한이겠죠. 즉 모두가 가지는 한 뭐를? 동등한 기회를. 어떤 기회야? 획득할 기회겠지. well paid란 말은 보수가 좋은 직업. 자, 일단은 A는 첫 번째가 될 수가 없겠네요. 왜? 주어진 박스에서는 정의, 즉 공정한 기회, 모두한테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따라서 뭐가 있다는 거야? 일단은 말이 안 되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소득에서. 돈 버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즉 다른 직업에서는 돈벌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약간 부정적 의미가 됐기 때문에 thus가 아니라 역접 뒤에 와야겠죠. 우린 B로 넘어갑니다. But 그러나 this way라고 하는 건 이런 방식이지. 어부는 다시 말하지만 동격이고요. 뒤에 나온 게 뭐야? 생각하는 방식이야. 정의에 대해서. 자, 일단은 연결고리가 B는 어때? 완벽 기어지고 있죠? 우리가 앞쪽에서 뭐 봤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잖아. 그런 방식은 does not 이죠. does not offer. 이렇게 해서 가운데 삽입 in itself란 말은 본질적으로 빼도 안 겹고요.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비전을. 자, 어떤 비전인가? 또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를 쳐야겠지만 일단은 여기 what하고 like를 좀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what, like 합치면 how겠죠? 어떠냐는 거야. 자, 어떻게 재화에 대한 분배, 즉 어디에서? 사회에서. 이게 would end up ing. 기억나죠? end up ing라고 하는 건 뭐뭐로 결국 끝나는 거 아니야? 즉 look like라고 하는 건 보이는 거니까 뭐뭐처럼. 한 사회 속에서의 재화를 잘 분배하는 게 결국 어떻게 보이는 걸로 끝나게 될지라는 비전을 안 보여준다고, 제시하지 않는다고. 자, if 묶어봐야겠죠? 만약 뭐 한다면? 각각의 개인들이 가진다면 뭐를? 지금까지 말했던 동등한 기회. 어떤 기회야? 그들의 꿈을 추구할 기회. 지금까지 네모 친 게 앞에 나온 박스 내용이잖아. 누구나 원하는 걸 추구할 수 있는 동등한 똑같은 기회를 가져. 그렇다고 해도 그런 재화의 분배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될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야. 즉 이건 정의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고 현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겠지. 우리가 앞서 봤던 A 기억나십니까? A를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현실에선 소득에 큰 차이가 있단 말이야.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니까. 왜? 공정한 기회를 가진다고 해도 돈 잘 버는 직업을 얻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은 더 많이 번다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죠. thus. 따라서 A가 B 뒤에 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일단 B, A를 염두에 두고 C를 가보도록 하죠. 자, C를 보니까 하지만, 자, 만약부터 묶어야겠죠? 가운데 삽입절 한 번 더 있습니다. as부터 여기 콤마까지 묶어야겠죠?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이죠. 고통스럽게 지금 현재 명백해지고 있는 것처럼 만약 뭐하다면 there are니까 있다면이겠죠.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이 있다면 뭐보다? 밑에 오프닝이라고 하는 건 빈자리를 말하겠죠. 무엇을 위한 빈자리야? 흥미를 주는 직업이니까 아마도 돈이 잘 벌리는 직업 말하겠죠. 자, 그런데 빈자리가 한 10개 났어. 근데 지원자는 훨씬 많아. 한 100명 돼. 경쟁률이 10대 1이겠죠? 자, 만약 그렇다면까지 묶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is가 먼저 나오는 의문문 형태겠죠? 뭐뭐일까? 이런 얘기야. 즉, 똑같은 기회가 충분한 걸까? 보장할 만큼 정의를. 즉,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해도 경쟁률이 10대 1이면 9명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노력을 하든 말든. 그렇지? 두 번째, what of라고 하는 건 of 이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고요. 우리 배웠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인데 PP 형태는 뭐뭐 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this가 붙었기 때문에 부정 접수사니까 어드밴티지를 당하지 못한, 즉 이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약자들을 말하겠죠. 즉 사회적인 약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야.
포럼이 꾸며주고 있죠.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공정한 경주라고 하는 것은 이때 beyond란 말은 훨씬 뛰어넘는 거니까 도달할 범위를 뛰어넘어 있다. 즉 손이 닿는다 안 닿는다? 손이 안 닿는 곳에 있는 거죠. 이유를 말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은 남겨져 있거든. 어디에? well, short of라고 하는 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한참 부족하다는 얘기야. 어디까지? 즉 출발선까지. 다른 말로 출발선에서 한참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연 공정한 기회라고 하는 게 정의를 충분히 보장해 주냐 이거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나 관심 가지는 직업을 얻기 위해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아니라면 일단 출발선 자체가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따라서 내용상 C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맞겠네요. 자, 이유를 보자면 첫 번째 박스에서는 전통이 말하는 공정한 기회라는 정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죠. 이어지는 B에서는 역접과 더불어 그러한 정의에 대한 생각은 개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그런 재화가 어떻게 분배될지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재화가 분배되는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A였죠. 즉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이 소득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So long as 뭐뭐하는 한, 그렇죠. 모두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을 획득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진다는 조건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앞에서 말했던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의 빈자리가 10개인데 지원자는 100명, 1000명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벗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예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출발선 자체가 저 뒤에 뒤쳐져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정답은 2번 B, A, C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공정한 법과 절차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불평등은 결국 정의를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결말로 끝난 글입니다. 사회 구조가 좀 더 합리적인 공정을 위해서 바뀌길 바라고요. 우린 그때까지 계속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문장 삽입 형태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들과 연결고리를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박스 안에 보니까 더 네임이라고 하는 힌트가 보입니다. 아마도 이름이 앞에 언급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does not then 해보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뭘 안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식별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힌트는 똑같은 이란 말 나온다면 식별해 주는 기능 자체가 앞에 한번 언급이 됐어야 됩니다. 이것도 힌트가 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do라고 하는 건 비록 뭐뭐지만이란 역접의 느낌이죠. 뒤에 보니까 컨텍스트, 즉 맥락이라는 게 나오는데 맥락이 수동태겠죠. 사용될 수 있겠지만 뭐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브릿지, 연결시켜주는 거죠. 다리니까. 이러한 갭, 간극을. 자, 중요한 힌트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간극이란 말은 앞에 뭔가 간극, 즉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 차이점을 뭐 하기 위해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하는 게 사용되지만 그래도 그 이름은 똑같이 식별은 안 될 거란 얘기지.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래쪽 글을 봐야겠습니다. 문법적 포인트 잠깐만 보면 이 be used to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to 뒤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올 땐 부정사니까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사물 주어가 나와서 수동태로 그 사물 주어가 사용되어진다. 뭐뭐 하기 위해서. 만약에 to 뒤에 명사가 온다면 사람 주어가 나와서 뭐뭐에 익숙하다가 되겠죠. 참고해 두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주어는 번역가들입니다. 이 번역가들이 종종 남겨둬요. 외국어 이름을 어떤 상태로? unchanged니까 번역되지 않은, 즉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이를테면 다른 건 다 한글인데 찰스란 이름만 그냥 외국어 이름을 남겨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end부터 연결 지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렇게 번역되지 않은 상태가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생경함을 주는 효과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낯선 효과입니다. 다 우리나라 말인데 이름만 영어로 나오니까 어색할 수가 있겠죠. 누구한테 그런 효과를 주는 건가 봤더니 독자에게, 그 번역본 독자한테는 낯선 효과를 준다는 얘기야. 아직 1번 앞까지는 뭐가 없어. 이런 간극이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정답은 아니겠죠. 자, 이때 말한 this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외국어 이름을 번역하지 않는다는 것이 때때로 만든다는 거야. 자, 그 유명한 가짜 목적어 it
의미상의 for, 진짜 목적어 to,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for to 구문이겠지. 자, 일단은 그것이 뭐하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누가 뭐하는 게? 그렇지, 독자가 식별한다는 거. 자, identify with란 말은 동일시한다는 얘기니까 그 외국어 이름과 그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왜?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아니니까 말이야. 자, 1번도 아직까지는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간극을 나타낼 만한 게 없으니까 2번도 아직은 답이 아니란 갈 수 있겠죠. 자, moreover란 말은 더욱이, 게다가 앞의 내용과 순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원래 이름, 즉 번역되지 않은 원래 이름들 뒤에 대신 꾸며주는 거니까 그 유명한 투투 형태겠죠. 너무나 뭐해서? 어려워서 read, 읽기가 어려운, 즉 읽을 수 없는 그런 외국 이름이 있다고 쳐. 뭐 찰스 디킨스 뭐 좀 어려운 이름이라고 칩시다. 그런 것들은 망칠지 모릅니다. 단순한 즐거움, 즉 독서를 할 때 쭉쭉쭉 막힘없이 읽어야 즐거운데 이름이 너무 어려우면 중간에 끊긴다는 얘기죠. 아직도 여기 뭐 간극 같은 게 없으니까 우리는 3번도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4번 if부터 보자 한번. 자, 지금까지 나왔던 이름이 있는데 그 번역되지 않은 이름이 이번엔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인가 봐. 그것도 남아있어. 어떻게? unchanged니까 마찬가지 번역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토마스 에디슨 같은 걸 그냥 썼다고 칩시다. 그 번역본에서 말이지. 자, 만약 그렇다면 그 이름은 will function, 기능을 하긴 하는데 다르게 할 거란 말이야. 이거 좀 중요하죠. 다르게 한다는 말은 뭐야? 기능이 한 가지 A가 있고 B 형태의 다른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자, 만약부터 묶어 봅시다. 주어는 독자입니다. 바로 그 번역본, 즉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번역본을 읽는 독자가, 자, be familiar with란 말은 뭐뭐 익숙하다인데 익숙하지 않다면 말이야. 그 사람, 즉 토마스 에디슨한테 과학을 1도 몰라서 말이야. 뒤쪽에 to whom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올 때는 원래 동사가 수어 형태겠죠. refer to란 말은 뭐뭐를 지칭하다, 가리키다는 얘기니까 이때 보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사람이 누구야? 앞에 나왔던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은 번역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름 그대로 나왔어. 근데 만약 읽는 독자가 그 사람과 친숙하지 않다, 잘 모른다라면 다르게 기능한다는 말은 뭐야? 그렇지, 아는 사람은 바로 문맥을 파악하겠지만 모르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간극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4번은 정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놓고 나머지 글을 봐야겠습니다. in부터 한번 묶어보자. 이렇게 이탈리체는 고유명사겠죠. 어떤 작품을 말하고요. 컴마는 동격이니까 그 작품은 바로 독일어 번역본입니다. 어떤 작품의 번역본인데 뒤에 보니까 노르웨이 작가가 쓴 거야. 그러니까 원본은 노르웨이 글로 돼 있었겠죠. 이 작가가 쓴 겁니다. 자까지 묶어보죠. 그렇다면 이때 뭐가? 맥락이라고 하는 게 만든다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감 잡아야죠. 우리 앞에 맥락이라는 단어를 이미 봤죠? 그러니까 맥락은 여기 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눈여겨 봐야 됩니다. 정답이 4번일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참고로 it은 가짜 목적어인데 to가 진짜 목적어 아닙니다. to 뒤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부정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오니까 삽입 형태겠죠. 즉, 그 번역본의 독자에게는 명확해지는 겁니다. 뭐가? 그렇죠. 바로 that 이하가. 이때 말한 that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가짜 목적어 it, 진짜 목적어 대신 거야. 접속사니까 되게 완벽한 문장 나오겠죠. 캐릭터가 있어. 이 캐릭터 이름이 이겁니다. 낯선 이름이겠죠.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뭐란 얘기야? 축구 선수란 얘기지. 감 잡아야 돼. 이 사람은 누구한테는 낯 익을까? 노르웨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낯 익겠죠. 이미 아는 사람이지. 하지만 번역본은 어디야? 네덜란드라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이름만 보고 축구 선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가 도와준다는 거야? 맥락이 도와줘. 맥락이 도와주지만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 이름이 똑같은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비록 문맥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간극을 메워주겠지만, 자, 그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든다는 말이 빠져 있지만 바로 그 예가 아래쪽에 나온 이 글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인 게 확실합니다. 자, 5번 마저 본다면 still. 자, 그러나 여전히 그 번역본은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감정적 영향을. 자, 감정적 영향이 다르다는 건 또 뭐겠어? 이름을 바로 아는 사람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어떤 감성적 영향이 다른 거겠죠? because가 있으니까 뒤에 few는 조심하세요. 자칫 부정이겠죠? 즉 네덜란드어를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거의 없대. 뭐 할 아이가 없다는 얘기야? associate란 말 기억나죠? associate A with B라는 게 있지. 즉 A랑 B를 연관 짓다라고 하는 건데 앞쪽에 나왔다는 건 바로 이름이야. 자, 그 사람의 이름을 뭐랑 뒤쪽에 있는 국가적 영웅의 that, 그것과 이때 말한 그것이란 말은 앞에 나온 이름이겠죠. 즉, 이 사람은 어디에서는 국가적 영웅이야? 당연히 노르웨이겠죠. 다 알아. 노르웨이 사람들은. 하지만 네덜란드어를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국가적 영웅인지 알 턱이 없겠지. 그러니까 연관 짓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감성적 임팩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을 보도록 하죠. 외국어 이름을 번역하지 않으면 당연히 독자한테 생소함, 즉 생경함을 줄 수 있겠죠. 문제는 이게 글을 읽는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 있고 때로는 유명한 사람의 경우에 받는 감성적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 5번 문제입니다. 먼저 4번은 제목을 찾는 거죠. 상징성이 포함된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물음표가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제목 자체가 의문문일 때는 본문의 내용이 이 의문문의 답변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5번은 문맥상 낱말 쓰임이 다른 걸 찾는 겁니다. 하나 찾아서 고쳐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주어는 몇몇 심리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어요. that 이하란 사실을 믿는 거겠죠. 만약부터 묶어봅시다. 어디까지? 컴마까지 묶으면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있다면 어디에? 아주 좋은 기분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에 요청합니다. 여러분한테 to do something, 뭔가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지금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be likely to, 기억나죠? view, 볼 가능성이 커요. view A as B 기억나죠?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지금 방금 봤던 그 요청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구나. 즉, 이 요청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요청이구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화도 나왔죠? 네가 뭐 한다면? 기분 좋다면 그렇다는 얘기야. 이제 안 봐도 알겠죠? 만약 기분 나쁘면 누가 널 요청할 때 진실되지 않은 요청으로 보기 쉽다는 게 이어져야 말 되겠죠? 따라서 진짜로 도움 필요한 거니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보이겠죠? 더 합리적으로 보이겠죠? A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자, 이제 늘 말하지만 역접 중요하죠? 이와는 반대로 아까 예측했던 것처럼 그 이론이 suggest, 이거 시사한다는 얘기야. when부터 묶어봐야겠죠? 어디까지? 콤마가 찍히지 않았지만 여기까지겠죠? 너가 뭐 할 때? 이번에 화가 날 때 주어인 너는 자, view A as B를 똑같이 쓰기 싫으니까 perceive A as B로 바꾼 것 뿐이야. 영어는 같은 말을 바꿔 쓴다고 했죠? 인식한다 A를 as B라고 합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 요청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번엔 조작하는 사람. 즉 너를 속이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야. 왜? 기분이 나쁘니까. 따라서 이것만 봐도 이 글의 주제는 나왔어요. 너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방의 부탁을 진실된 것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지만 너가 기분이 안 좋아, 화가 났으면 상대방의 부탁을 거짓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밑에 보니까 닥터가 나옵니다. 이 전문가께서, 그리고 이 전문가께서 conducted, 행했습니다. 실험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꾸며주겠죠. 그리고 그 실험은 뭐 했어? 발견했어. 뭐라고? 그 유명한 더 플러스 비교급 형태겠지. 더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이때 subject란 말은 그 실험 대상자를 말합니다. 실험 대상자가 더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be likely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들이 were to yield란 말은 이때는 따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디에 따른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의 소망. 자, 이때 말한 다른 사람 소망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왔던 뭐가 되겠어? 그렇지, 다른 사람들의 부탁이 되는 거겠지. 그 부탁에 더 잘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잘 따른다. A번, B번 잘 이어지고 있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다른 실험이 있었던 모양이야. 다른 실험에서도 이 전문가들이 set out, 시작했단 말이야. 뭐 하려고? 만들려고. 우리를 어떤 상태로? 약간 더 행복한 상태로 만들려고. 왜? 보기 위해서. if는 이때 만약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겠죠? 우리가 더 기꺼이 행할지 안 행할지 좋은 행위를 누굴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어쨌든 같은 내용이잖아. 기분이 뭐하면? 약간만 더 행복해지면 남을 위한 호의를 베풀지 안 베풀지를 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실험의 주체인 이 전문가들은 선택했어. 실험 장소를 바로 도서관을 고른 거죠. 자, 그들 중 한 명이 랜덤으로, 즉 무작위로 줬다는 얘기야. 쿠키를 준 거죠. 누구한테? 썸이니까 사람들의 일부한테. 자,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방문했던 사람들이야. 그 도서관을까지 묶으면 되겠죠? 이때 말한 무작위란 말은 뭐야? 아무나 쿠키를 막 준 겁니다. 나중에 어디에서? 자, 쌤이란 말은 겉보기에니까 겉보기에는 즉 관계가 없는 우연한 마주침 속에서, 즉 우연히 마주치게 실험을 한 거겠죠? 또 다른 연구원이 요청을 했어요. 누구한테? The patron이란 말은 도서관에 온 방문객을 말하겠죠? Ask for help라고 하는 건 도움을 요청하다는 얘기야. On a task란 말은 어떤 임무가 있으니까 그 임무에 좀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거겠지. 우린 짐작해야 됩니다. 기분 좋은 사람은 이 도움을 들어줬겠죠. 자, C는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무관하고 우연한 마주침을 설정해야 실험이 될 테니까 말이야. 자, you guessed it. 여러분들은 당연히 추측하잖아. 뭐를? 그것을. 바로 뒤 내용이죠. 여기 있는 방문객 누구냐면 당연히 받았던 방문객이야. 쿠키를 까지 묶으면 되겠죠. 그런 방문객들은 였단 말이야. 더 기꺼이 도움을 줬다는 얘기야. 자, 감 잡았겠지만 이때 말한 쿠키를 받았다 이꼴 뭐야? 그렇지, 조금 더 행복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을 요청할 때 잘 들어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죠. 계속 보자. 그 실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버리려고 애썼단 말이야. 그들의 발견을 버린다고요? 뭐함으로써? 남겨둠으로써 동전을 어디에? 공공전화 박스에다. 자, 일단 실험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험 결과를 버리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지. 실험 결과를 한번 재현해 보는 거겠죠. 따라서 D에 버리다가 아니라 한번 재현해 본다는 의미로 복제한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나왔고요. 이번엔 도서관이 아니라 공중전화 박스에다가 동전을 떨어뜨리는 거야. 여기는 dime이라고 하는 건 10센트 동전을 말하니까. 다음 문장 보면 unwitting이라고 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의미니까 몇몇 자기도 모르게 텔레폰을 쓴 사람들은 우연히 얻었단 말입니다. 뭐를? 작은 이익을. 이때 말한 작은 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앞에 있는 동전을 뜻하는 게 되겠지. while부터 묶어야 되겠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found nothing, 즉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조군이겠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고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shortly after, 뭐뭐한 직후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시피 either A or B가 있으니까 둘 중 하나겠지. 첫 번째는 동전을 발견한 행복한 사람들, 두 번째는 아무것도 발견 못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직후에 말이야. 까지 묶으면 돼. 자, 이 실험 참가자들이 봤다는 거야. 누군가를 봤는데 그 누군가를 꾸며주는 게 who가 되겠죠. 그 누군가는 더 과거에 떨어뜨렸던 사람이야. 뭐를? 한 꾸러미의 페이퍼. 이때 페이퍼는 아마도 뭐 서류 같은 게 되겠죠. 자, it turns out이라고 하는 건 늘 말하지만 뭔가 뒤집혀 있던 게 턴하면서 밖으로 나타나니까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야. that 이하를 드러낸다는 의미가 되겠지. 상당히 더 많은 those who. 기억나지? those who는 who 이하인 사람들이야. 즉 뒤에 보니까 발견한 뭐를? 동전을 까지 묶으면 되겠지. 따라서 동전을 발견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는 얘기야? 도와줬다는 거야. 픽업하는 걸. 그 노트. 앞에는 페이퍼라고 했지만 뒤에는 노트라고 해서 분명히 어떤 서류라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문법적 포인트 본다면 help 뒤에 동사 원형 관계없지만 to 부정사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면, 그렇죠? can do something, 뭔가 할 수 있다면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하루를 어떤 상태로 약간만 더 밝게. 다른 말로 뭐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조금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게 will pay back 이란 말은 보상하는 거죠. 즉 여러분께 그 관대함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친절을 베푸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4번 문제 제목으로 적절한 건 당연히 1번이겠죠. does부터 묶어보자. 즉 영향을 미치는가? 뭐가? 이 감정, 기분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영향 미치는가? 항상 말하죠. 제목이 질문이면 답변은 그렇답니다. 미치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잘 도와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도와주지 않는다. 이해되겠죠? 5번 문맥상 낱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건 바로 4번 D가 되겠죠? 아까 여기 있던 D를 바꾼 거 기억나실 겁니다.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가 요청을 긍정적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줄 가능성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독자들이여 작은 친절을 베풀어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합시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이해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데이 48번 강의를 빠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